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이른바 실적 시즌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과 홍콩 등 아시아 세션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유럽은 결국 스탑로스가 나오는 하락이 나와버렸고요. 미국은 나스닥 기준 장중 고점 대비 마이너스 3%에 가까운 급락이 있었다가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뭔가 시장은 큰 변화가 오려는 듯한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예상 외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록한 고점권을 순차적으로 갱신해 나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 주역은 외국인 선물 매매였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외국인은 현물을 매도한 등 지수를 누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10분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전일 저가도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30선을 위로 돌파하면서부터는 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개인이 콜옵션 매수 베팅이 시작됐고 외국인은 선물과 풋옵션을 같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10시 30분에는 홍콩 시장도 초강세 모드가 시작되자 선물 베이시스를 아주 급격하게 개선시키면서 선물 매수를 더 강화하기 시작했죠. 결국 433.50선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사실상 지수가 위로 무주공산을 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 2시경 잠깐 누르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도 더 키워버리면서 조정다운 조정 없이 사실상이 종가 고가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시장 상승의 주역이 외국인 선물 매수, 특히 미니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건데 이 카운터파티였던 차익 거래자들이 선물 매도가 체결되자 현물을 강하게 사들어가서 지수를 올려놨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번 주도 또 위로 지수가 열려있다 이런 이야기 돼서 참 대응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계획대로 2천억 주식을 매도했고요. 개인은 5,700억 주식을 매도했지만 이 정도 매도한 거는 매도한 축에도 안 들죠. 계속해서 개인 매수세가 평가 이익을 가진 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매도 거의 안 나왔죠. 선물 시장에서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장이 위로는 쉽게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가 고점이라고 숏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아래쪽으로는 잘 안 열리거나 열린다 해도 장중에 웬만큼이면 다 복구가 되는 그런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보겠습니다. 아시아가 이 초강세인 가운데 유럽 시장이 지난주에 제법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이 기대가 됐는데 이미 유럽 세션 시작하기 전에 미국 지수 선물도 제법 크게 상승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럽 지수 선물도 갭상승 출발은 했어요. 근데 또 시가 이후로 솔솔 밀리기 시작하더니만 오후 6시에 이 독일 1월 IFO 지수가 컨센서스보다 크게 빠져서 발표된 바람에 힘을 잃고 쭉쭉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유럽 점심경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8시 반 그때쯤에 저점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은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더 밀렸죠. 이 자리에서 좀 속상한 얘기하면 오늘 그 푸찌 6600 깨면서 스탑이 나갔습니다. 그 스탁스 숏으로 해지를 늘려서 제네시스 대신에 적당히 그랜저 정도 폐차시킨 정도 마무리 졌는데 참 이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훈훈하고 코스피 시장도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매크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포지션도 여러 가지 있어서 심각한 그런 타격을 입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쾌하진 않죠. 네. 왜냐면 이게 손실이 나서 불쾌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논리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서 움직였다. 이거는 어쨌든 제 논리가 부족을 했거나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큰 건데 사실 시장 변동성이 크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제 논리가 틀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어쨌든 잘못 봤으면 당연히 돈을 얻어 터져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유쾌하진 않습니다. 본장 마감 후에 이 푸찌가 제법 바닥에서 반등을 했어요. 스탁스는 생각보다 반등을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스탑 나갔을 시점에서는 아팠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뭐 후지가 21평 뭐 어느 정도 많이 반등해서 끝났긴 하지만 그래도 22평 깬 상태고 뭉개진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붙을 생각 없고요. 또 망할 파운드가 이 환전 비용도 되게 비싸죠. 그래서 그냥 며칠 잊어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또 챙겨봐야 될 이야기는 이탈리아 전국부란 이야기인데요. 이탈리아의 콘테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임하겠다고 멘트를 날렸죠. 어쨌든 이탈리아 국채는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탈리아 국채의 상승은 리스크 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국채가 부양책 늦어질 것 같다 라면서 올랐거든요. 즉 미국은 리스크 오프의 의미로서 국채가 올랐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가 함께 올랐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슈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유로는 더럽게 강합니다.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뭐 유럽 지수 밀리면서 그때 이제 IF 지수 안 좋게 나오면서 유로가 더 밀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밀린 것도 아니죠. 단단히 붙들어둔 모양인데 이렇게 통화시장을 붙들어 놓고 있는 이유가 내일 모레 있을 FOMC 때문이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이번 주에 그 FOMC는 뭐 논 이벤트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부양책 늦어질 것 같죠? 뭔가 시장이 꼬여가는 것 같기 때문에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는 통화시장에 딱히 방향성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리해서 통화시장에서 방향성 잡지 말고 FOMC나 FOMC 다음 날에 방향성을 잡는 게 낫겠습니다. 사실 저는 유로화를 다시 폭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달러가 계속 반등을 몇 주는 더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월 초나 중순까지도 달러가 계속 반등하다가 2월 중순 이후로 달러가 아주 추세적으로 제대로 숏을 꽂힐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주봉상 지그재그가 나올 것이지 뭐 방향성은 추세로 나올 방향성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농산물들이 지난주 금요일이 연속된 네 번째 음봉을 맞고 강하게 반등 줬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셔스 메탈이나 인더스트리얼 메탈은 강보합 정도로 끝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보겠습니다. 미국은 다우지수가 연속해서 밀리는 가운데 장중에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에는 보통 장중 변동성 크지 않고 장 마감 후의 변동성이 큰 편인데 오늘은 좀 달랐죠. 장 시작하고 1시간 동안은 나름 별일 없이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유럽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유럽 지수가 너무 빠진 상황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뭐 정치권 이슈였어요. 뭐 부양책 당장 할 건 하더니만 뭐 한 달 지나야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장중 하락폭이 나스닥은 고점 1% 넘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3%가 나왔죠.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가 나왔습니다. S&P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를 거의 다이렉트로 찍는 그런 급락이 나왔죠. 장중에 저점을 찍고 나서 죄다 회복을 했지만 어쨌든 변동성 지수는 1% 이상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개별 종목도 보면 테슬라가 4% 상승해서 마감했다고 하지만 장 초반 6%까지 올랐던 걸 마이너스 0.9%까지 밀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4%까지 반등을 한 거라서 웬만해서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나머지 종목도 큰 변동성을 보였죠.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 미국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원래 저는 변동성 계속 감소시키면서 상승으로 봤는데 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바로 총평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함부로 숏을 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 시장이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시장도 뭐 외부 이슈가 있어서 장중에 큰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중에 다 극복할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변동성은 변동성으로 받아들여야지 뭐 추세로 숏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중에 숏을 치고 싶으면 무조건 장중에만 국한하십시오. 어느 정도 움직였으면 무조건 먹튀하자. 그리고 우리 시장은 위로는 가볍게 그리고 아래로는 무겁게 움직일 겁니다. 선물시장에서 적은 자금을 들이고도 롱을 잡으면 베이시스가 아주 빠르게 개선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옵니다. 반대로 이 숏을 잡으면 현물 대기 매수세가 받쳐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안 밀려요. 밀린다 해도 장중에 다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숏은 쉽지 않다. 롱은 되게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또 장중에 방향성은 딱 하나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롱이면 롱, 숏이면 숏 한쪽 방향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쪽이 나왔으면 그건 먹었으면 딱 땡치자. 그렇게 장중에 뭐 와리가리 위아래 쫓아다니다가는 다 털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노린 방향성이 뭔지 그 하나만 선택해서 그쪽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